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공기현입니다. 자,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는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문제점이고요. 각국이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정책, 많은 자본을 투여해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하위에 랭크되어 있을 정도로 문제의 심각성이 아주 심각한데요. 또 이 인구 감소는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또 젊은 층, 일자리와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은 지역으로 인구가 집중이 되고 오히려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들은 인구가 빠져나가는, 그래서 매우 인구 감소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방 소멸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정부가 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지역 89곳을 지정해서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인구 감소는 지역 경제, 특히 부동산과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빠져나거나 줄어드는 지역들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인구가 밀집되는 지역들은 오히려 수요가 증가되고 공급은 부족한 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전국에 89군데에 지정되어 있는 인구 감소 지역이 어디며 향후의 부동산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전망까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고 해서 이번에 인구 감소 지역을 89곳을 선정을 했는데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선정되는 기준은 8가지 지표를 이제 지수로 산정을 한 다음에 이 지수가 감소하는지 증가하는지를 봐서 감소하는 지역을 이번에 전국에서 89곳을 이제 인구 감소 우려 지역으로 선정을 한 것이고, 이 인구 감소 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을 하고요. 지자체가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을 하고 정부가 매년 1조 원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10년간 지원하는 거나 2조 5,600억 정도의 국고 보조금을 인구 감소 대응 사업을 펼치는데 계속해서 10년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역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도시화 비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일자리입니다. 결과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 지역에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지자체들이 산업단지를 유치한다거나 대학을 유치한다거나 인구를 증가시키고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유인책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옆에 그림을 보게 되면은 도시화 비율 또는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인구 감소 우려 지역으로 지정된 숫자가 적고요. 또 반대로 도시화율이 비율이 낮고 일자리, 기업 일자리나 산업단지가 없는 지역, 농촌이나 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려되는 지역들이 많이 선정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2곳이고 인천이 2곳이고 그 다음에 뭐 대구, 부산이 2-3곳 정도로, 광역시와 특별시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우려 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도 있고 소수로 지정이 됐는데, 반면에 지방 도시들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그다음 경북, 경남, 그 다음에 강원도,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지역들이 인구 감소 우려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정부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자, 우리나라만 이렇게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공통의 문제로 심각성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 이런 출산 장려 정책, 인구 증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보다 20년 정도 이상 빨리 인구 감소가 일어난 지역들이 있죠. 유럽의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경우가 그런 지역에 해당이 되고,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인구 증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인구 출산율 자체가 굉장히 많이 높아진 걸 볼 수 있거든요. 아래에 제가 이 순위를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만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가 예전에 인구 감소가 심각했을 때 한 1% 정도까지 출산율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10년에서 15년 동안 이 출산 장려 정책 꾸준하게 편 결과 지금 현재 프랑스는 1.9, 영국은 1.8 정도로 거의 2명에 가까운 정도의 출산율을 이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2020년 기준으로 1.1명 정도로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이 순위는 세계에서 가장
가장 최하위 170일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건 2020년 기준인데 2021년 올해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1.1이 아니라 0.83명 정도로 채 한 명도 안 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이제 이 출산 장려 정책이라든지 인구 증가 정책을 펴는 건 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이 정책을 펴서 막대한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이제 차기 정부, 차차기 정부 계속해서 이런 출산 장려 정책, 인구 증가 정책을 펴지 않으면은 국가 존망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정도로 심각한 경제 위기, 경제 충격을 받게 되고요. 또 지방의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구 감소라는 것이 지방 도시의 부동산과 일자리와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부동산과의 관계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구 감소와 이 부동산 가격과의 연관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와 부동산 가격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수요가 감소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수요가 감소되가 되면은 공급은 고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거나 또는 상승률 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을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결과거든요. 자, 여기서 지표들을 좀 보게 되면은 지역적인 편차까지 좀 나타내고 있어서 이걸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인구 감소 지정 비율이 높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집가 상승률도 상대적으로 낮고, 인구 감소 비율 자체가 지정되는 비율이 낮은 지역들은 집가 상승률 자체도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라서 수도권 지역, 그 다음에 5대 광역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 36곳보다 훨씬 더 낮은 위험 지역들이 지정이 됐고, 반대로 시, 기타, 군 지역들까지 가보면은 굉장히 높은 수치로 위험지역, 인구 감소 위험지역들이 많이 지정이 됐고 집가 상승률도 굉장히 낮은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지표들은 예를 들면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광역시잖아요. 근데 광역시가 넓고 도시화율도 많이 됐지만 상대적으로 지역이 넓다 보니까 같은 지역 내에 지역적인 편차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요. 그런 것들 옆에 이제 그래프로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인천 지역을 좀 보게 되면은 인천 평균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계양구는 인천 평균보다 높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인구 감소 위험 지역이라고 지정된 곳 있잖아요. 광화군하고 옹진군 같은 경우는 인천 평균보다 집가 상승률 자체가 낮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 여기에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도시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송도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연수구라고인데, 연수구가 포함이 됐다면 아마 그래프가 여기 좀 더 높게 표시가 돼서 인구 감소 위험 지역이라고 지정된 곳과 가장 도시화율이 높은 그런 연수구와의 비율은 훨씬 더 그 편차가 크게 나타났을 것이다. 그래서 같은 지역 내에서도 인구 감소 지역과 그렇지 않은 도시화율이나 일자리가 많이 모여있는 지역과의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볼 수 있고, 수도권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인 경기도 같은 경우도 경기도 평균보다는 하남시가 훨씬 더 높고,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되는 것이 경기 평균보다도 이제 집가 상승률 자체가 낮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하남시를 하나의 예로 든 거는 하남시뿐만 아니라 성남시, 분당 같은 경우, 판교 같은 경우, 또 그 다음에 안양시의 평촌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고양시의 일산 같은 경우도 여기 경기도 평균보다는 높게 나타날 걸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예로 하남시를 들어서 보여드린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를 예를 들어서 좀 상세하게 보게 되면 경기도의 42개 표본 지역들 중에서 전국 평균보다 집가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 16곳이고 낮은 지역이 26곳이다 라고 해서 같은 경기도 지역 내에서도 지역자인 편차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또 수도권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과 외곽 지역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평균 상승률을 전체적으로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계라는 것 자체가 지역적인 어떤 편차라든지 세부적인 부분들을 다 나타내지 못하고, 특히나
광범위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 편차가 더 심하기 때문에 이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치가 낮게 나오더라도 실제로는 훨씬 더 좋은 지역, 인구가 증가되고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의 상승률이 높은 데 비해서 그렇지 않은 지역의 면적이 훨씬 넓으면은 전체 평균을 낮출 수 있다라는 이 통계 착시 현상이나 착오 현상들을 좀 감안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인구 감소라는 건 상당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지역 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투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은 시장이에요. 지금은 좋을 때는 인구 감소 지역도,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도 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좋아요.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결국 조정기라든지 하락기가 오기 마련이고요. 반드시. 그럴 때 이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분류되는 지역들은 하락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좋을 때는 다 좋고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비규제 지역을 찾아서 다니시는 분들 특히 위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비규제 지역이 비규제 지역이라서 장점도 있지만은 예를 들면 규제 지역이 비규제 지역으로 풀려버리고 나면은 수요들이 거기서 확 빠져나가 버리고 묶여버리고 또 수요자를 찾을 수 없다 보니까 올랐던 가격을 다 토해내는 그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 단기간 6개월 1년 보고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분들은 좀 긴 안목을 갖고 본질 가치가 높은 지역들을 잘 투자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예를 들면 서울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넓어요. 25개 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 구 중에서도 도심이라고 불려지는 곳이 3곳이 있죠. 그 도심, 여의도, 그 다음에 강남 지역들이 도심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일자리 때문입니다. 먹고 살 거리가 있는 지역들로 더 집중화 도심 집중화라는 것이 세계적인 트렌드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 집중화가 더 심하게 나타날 것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을 바라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관점에서 본다면 투자는 반드시 도심에 하셔라. 그리고 도심 내에서도 지역 편차를 고려하셔서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입지, 역세권 놓치지 마시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꼭 짚어드리고 싶고, 인구 감소라는 무거운 주제를 조금 더 가볍게 가볍게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주제 자체가 무겁다 보니까 그렇게 가볍게 진행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 감소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인지를 하시고 계속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